이제 AI 디테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코스웨어를 많이 쓰실까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AI 디테일을 일단 1학기 때는 선정을 못한 상태여서 어떻게든 코스웨어가 필요하긴 했고, 그리고 5, 6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AI 디티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좀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만한 코스웨어가 뭘까 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또 클래스팅 AI의 주요 기능들을 좀 오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근데 공유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혹시 권한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허용 눌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클래스팅 AI를 사실은 이제 요즘 코스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코스웨어들은 많은데, 이제 저도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 좀 정착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굉장히 많이 탐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웨어 기능도 필요하고, 그리고 쓰다 보면 사실 이제 뭐 수학 코스웨어를 쓰고, 과학 코스웨어를 쓰고 이러다가 코스웨어를 쓰다가 좀 여러 과목을 쓰다 보면 아이들도 헷갈려하고 저도 이제 계속 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들어갔다가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코스웨어를 쓰다 보면은 어떨 때는 집에 과제도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다른 LMS 사이트가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클래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합이 돼 있어서 저는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좋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학급의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좀 항상 아침 자습 시간에 좀 정돈을 시키는 게 좀 힘들었어요. 저는 막 무서운 선생님은 아니라서 그런지 이제 막 아이들이 제 말을 막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이렇게 타다다닥 이렇게 막 듣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좀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리고 좀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뭐 이렇게 뭐 책 빌리러 갔다 온다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수학 시간에도 그렇게 다 하면은 다 했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선생님 수학팀 다 했어요. 뭐예요를 지금 계속 여전히 두세 달째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제가 정말 요런 학생들 때문에 계속 저도 얘기를 해주기는 하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느낄 만한 뭔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놀이 같은 것도 좋지만 좀 학습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코스웨어를 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 저희 반 학생들 모습인데 이게 이제 아침 자습 시간인 거예요. 근데 저희 반은 사실 아침 자습 시간에 이렇게까지 책을 항상 독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 이 클래스팅을 쓴 이후로는 이제 아침 자습 시간에 제가 좀 자유롭게 이 기기를 사용을 해서 뭐 클래스팅을 내부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너희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학습도 뭐 AI 맞춤형에서 뭐 각자의 뭐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지로 이제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아침 자습도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좀 골라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을 읽고 싶은 친구는 책을 읽고 또 이렇게 학습을 하고 싶은 친구는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그 시간에 퀴즈를 하고 싶은 친구는 퀴즈를 했으면 좋겠는데 클래스팅 AI가 저한테 딱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에 정말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퀴즈를 하고 있죠. 이게 퀴즈 배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방에 3명의 친구가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아침 자습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 1교시 시작하자라고 하면은 보통 아이들이 이제 뭐 책을 꺼내고 이런 게 일상이었는데 이 클래스팅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 코스웨어에 몰입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한 달 정도 몰입을 하고 더 이상 학생들이 흥미를 좀 잃거나 하는 코스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은 저도 지금까지 쓰고 있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때도 처음에도 몰입을 잘하더니 그 흥미가 좀 오래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작년 말까지도 계속 쓰고, 올해도 지금, 3,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사용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떤 건가 저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입을 했다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아침에 좀 자습을 제가 아까 원하는 거를 좀 골라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코스웨어는 그 문제를 꼭 교사가 배부를 해줬어야 됐어요. 사실 네, 그런 코스웨어들이 많이 좋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문제를 배부를 해줘야 되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배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항상 안내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선생님 이거 했다 이러면은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시간인가 보다 이런 부담감을 좀 가지기도 하고 지금부터 이제 과제 시작이다. 뭐 학습지 풀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로 느껴지지 않게 본인들이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클래스팅에서는 이제 뭐 그 당시에는 국어도 있었지만 지금은 글쓰기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초등 영어, 기초 수학에 이런 것들을 아예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 중에는 아침밥이라고 왜 그 이제는 있다고 해가 져서 깜깜해졌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교재 같은 거를 사서 아침 시간에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뭐 상식도 있고 한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클래스팅 AI도 마침 이 아침 자습을 하도록 진짜 계획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상식어이라 그래서 인문이랑 심화 파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 상식도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요. 예체능, 과학왕, 세계 속으로 해서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는 과학학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리고 뭐 예체능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예체능 관련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체육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 예체능에 관련된 상식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제,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교사가 내주지 않아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일단 저는 교사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아침에 하던 그 퀴즈 배틀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정 시간 오후에 8시 이후인가? 뭐 그 시간대에는 이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퀴즈 배틀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오전 시간대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방을 만들어서 서로서로 초대를 해야 이제 퀴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 주로 모든 친구들이랑 같이 하겠죠. 그래서 모든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퀴즈를 할 수 있는데 학생이 퀴즈방을 개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어떤 이런 식이에요. 자, 내가 이제 퀴즈방 만들 거니까 얘들아 들어와. 모둠에서 한 명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훈민정음 해볼까? 이러면 애들이 훈민정음 이렇게 문해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 인문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그거 관련된 퀴즈방이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코드가 생성이 돼서 이제 그 참여하는 학생들은 코드로 참여하기를 눌러가지고 코드만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은 이거 선생님들이 안 알려주셔도 아이들이 정말 알아서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퀴즈 배틀이 시작되고 그 주제하고 개설할 때 선택했던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자동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OX 퀴즈왕이라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다가 사놓고 이렇게 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중간 놀이 때 이걸 이용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기기를 가지고 너희가 가서 이거 가지고 퀴즈 배틀 하세요 하면은 이 퀴즈왕보다 문제도 훨씬 다양하고 이게 또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이게 달 때마다 갈아주는 것도 정말 힘들고 그리고 뭐 이 제품을 디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제품도 정말 잘 썼어요. 그치만 이제 문제가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분야가 여러 가지니까 학생들이 막 지겨워하거나 똑같은 문제가 나올 일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학교에서 뭔가 과제를 낼 때 그 과제를 어딘가 게시판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이게 원래는 이제 클래스팅이라는 게 이제 할, 어, 원래는 우리 반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원래 각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께 어떤 내용을 공지하거나 할 때 예전에는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AI 학습 기능이 추가가 돼서 학습도 하고 이제 클래스도 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클래스 개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아침 자습을 이런 걸 할 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화면을 캡처를 해서 매번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과제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려보세요 하면은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뭐 저는 공부 중이에요라고 글을 쓰고 자기가 지금 AI 학습을 하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여기다 올립니다. 그럼 이 학생은 교사는 여기서 이렇게 쭉 눌러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 확인 완료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아 여기서 지금 이 친구는 수학 공부를 오늘 아침에 했구나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국어 공부를 하고 자기가 훌륭합니다라고 나온 부분을 찍어서 올려요. 와, 이 학생은 국어를 했고 오늘 훌륭합니다를 받았구나. 그리고 어떤 학생은 퀴즈 배틀에서 1위를 한 경우에는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러우니까 또 퀴즈 배틀 순위를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가 나와서 풀었더니 정답이었다. 아싸,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자기가 문제 푼 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총 자기의 이런 경험치 같은 것들을 선생님 저 오늘 정답률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증샷을 올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아침 시간에 뭘 하는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하는 건 정말 맞춤형 아침 자습이라는 게 이런 거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 시간에 와서 활동에 굉장히 집중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클래스팅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외에 보통의 코스웨어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당연히 문제 같은 것도 제가 생성을 해서 과제를 배부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 생성도 이 클래스팅 AI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좀 생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좀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 맞춤 문제라는 거는 이제 정말 그 AI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잘 풀면은,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얘가 제출을 해주고, 그리고 학생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걸 틀렸다. 그러면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단계의 문제를 제출을 해주는 게 맞춤 문제예요. 그래서 맞춤 문제 10문제를 학생들에게 제가 배부를 하면 학생들마다 처음 문제는 같을지라도 풀어가면서 AI가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주니까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이제 맞춤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문제는 정말 그 저희 왜 형성평가나 뭐 단원평가 보실 때처럼 제가 문제를 구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제가 동일한 문제를 이렇게 선별해서 뭐 유사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코스웨어들이 보통 그렇게 문제 많이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클래스팅 AI 같은 경우는 상중하 몇 프로씩의 문제를 낼 수 있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 20%, 뭐 중 30%, 하 30%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 역시나 거기서도 문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제가 변경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문제를 내주고 이걸 가지고 형성평가나 이제 단원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클래스팅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저는 맞춤 문제를 먼저 학생들에게 항상 배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좀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자기 실력을 더 향상을 시켰으면 좋겠고, 조금, 좀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를 풀면서 확실히 더 개념을 익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단계에는 항상 맞춤 문제를 제시를 하고, 같은 단원의 같은 차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동일 문제를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맞춤 문제로 학습을 하면서 얼마나 실력이 향상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동일한 문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제를 제출하고 이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춤 문제든 동일한 문제든 학생들이 풀고 나서 이제 틀린 문제, 오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답을 다시 풀도록 또 과제로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단계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풀어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이게 처음에 이따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들이 한 번 제시를 하잖아요. 열심히 안 풀어요. 막 푸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다 풀고 나서 그냥 다 했어요. 다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3단계로 문제를 열심히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림장에 제시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율학습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율학습이라는 거는 자기가 아까 아침 자습 때처럼 그 과목에 어떤 차시에 들어가면은 그 소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원래 거기에 제시된 문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율학습을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자기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맞춤 문제 과제를 제가 아예 따로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훌륭합니다, 뭐 부족합니다 이런 게 차시별로만 나오고 그 다음에 맞춤 문제를 제시하면 이제 이 결과에서 몇 개를 맞추고 몇 개를 틀렸는지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 문제로 학생들이 진짜로 지금까지 잘 공부를 했나, 자율학습을 열심히 했는지, 맞춤 문제로 자기 실력을 향상을 시켰는지 이런 걸 동일 문제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다른 거 뭐 연습 문제라든지 오답 복습 문제들을 추가적인 과제로 내주기도 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쭉 제출을 했던 작년에 했던 그 과제 게시판인데 여기 중간중간에 오답 다시 풀기라고 제가 계속 과제를 내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계속 반복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렇게 학생들의 그 문제 풀고 있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제가 진행 현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완료, 이 친구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제도 내지만 수업 중에 그냥 형성평가처럼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접속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빨리 접속하세요. 그럼 시작 전인 친구들은 빨리빨리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 빨리 접속했는지 봐주세요. 이러면은 시작 전인 친구들은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완료한 친구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복습할 오답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답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잘못 표시했는데 이렇게 오답수가 적은 친구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 오답수가 8개인 친구에다 표시를 제가 원래 써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복습할 오답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제를 대충 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답을 또 복습 과제로 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습 정답률이 여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답이 3개 났는데 복습했을 때 3%만 정답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아, 처음에 요 친구는, 세 번째 친구는 처음에는 열심히 안 풀었지만, 복습했을 때는 다시 집중해서 풀어서 잘 풀었구나, 완료를 했구나, 알 수 있고, 이 친구, 네 번째 친구는 처음에는 열심히 풀어서 세 개 틀렸지만, 복습할 때는 또 대충 풀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평가를 그 여러 개의 학급에 동일하게 배부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했지만 이제 학년 단위로 쓰시거나 아니면 교과 수업을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같은 그 과제를 만드셔가지고 여러 개 학급에 동일하게 배포를 하시면 또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겨울이랑 올해 초쯤에 이게 추가된 그 AI 글쓰기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자작자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썼었는데, 이 클래스팅 AI에도 새로운 기능이 또 생겨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이제 새로운 기능들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코스웨어나 이런 플랫폼마다 또 장점이 있듯이 이 클래스팅 그 AI 글쓰기의 장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어 AI 글쓰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그 학생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그 30여 개의 글감에 대한 설명이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학년마다 또 글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반복되지 않게 마치 저희가 어떤 그 주제 글쓰기 공책을 학년별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듯이 거기에 다 이미 그 지침서하고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배부만 해주시면 될 정도로 좀 손쉽게 사용될 수 있어서 교사 입장에서는 좀 좋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요거는 이제 모든 그 글쓰기 코스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AI 피드백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과제를 이제 그 교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30개는 좀 부족하다. 나는 진짜 매일매일 주제 글쓰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국어 시간에 지도를 하시다 보면 요 글쓰기는 조금 더 학생들이 또 독서 토론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심화해서 지도를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주제는 없다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글쓰기 과제를 교사가 새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서 저는 손쉽게 내주고 싶을 때는 이 국어 AI 글쓰기를 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주제를 생성해서 내줄 때는 이 글쓰기 과제를 생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특징들은 이제 다 당연히 선생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종합 점수랑 어떤 부분에서 파트별로 이 친구가 어떻게 글을 썼는지가 여기에 다 나오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잘 쓰면은 저희가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를 할 때 이런 과정 중심 평가할 때는 사실 그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또 향상이 됐는지 이런 거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데이터화 되어 있으면 나중에 비교해서 보기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에 포스트잇을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딱 보기에도 글쓰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글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본인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아, 일단 글쓰기를 했는데, 글쓰기 할 때 원래는 글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글씨를 잘 못 쓴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컴퓨터로 글을 쓰면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자기가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표현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이제 글자체를 규정하기도 또 힘들잖아요. 이런 친구들한테 또 도움이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쪽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메뉴에 보시면 아까처럼 여러 가지 과목 선택하실 수 있고, 여기에 글쓰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년별로 이렇게 30개의 주제가 글쓰기가 있고요. 들어가시면 여기에 글 작성 안내라 그래가지고 되게 상세하게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왼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주제 글쓰기를 항상 학생들하고 해왔어서 그 주제를 항상 노트 앞에 붙여두고 이것 중에 골라서 쓰세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그 사실 골라서 쓰라고 하지만 이 별로 흥미를 갖지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주제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되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유명무실화 됐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30개의 글쓰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붙여주면 하는 얘기가, 아, 선생님, 주제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 뭐, 뭘 써야 될지 저는 이 주제를 봐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디지털 플랫폼으로 쓰니까 좋은 점이 여기에 그 상세한 작성 안내가 들어있어. 예를 들면 이 주제가 뭐, 이 상상한 발명품에 대해서 쓰는 건데, 상상한 발명품이 무엇인지, 무엇을 발명하고 싶은지 여기에 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발명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쓰라고 이렇게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된다라고 상세하게 작성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교사가 원래는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글쓰기 주제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또 인쇄해서 붙여줘야 되고, 뭐 이랬었는데, 아니면 보여줘야 되고 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이 작성을 할 때 왼쪽에 이게 다 써 있고, 이걸 보고 오른쪽에 작성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글 작성을 하는데 상세한 지침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이제 교사 입장에서 이런 것만 얘기를 해줬어요. 1번, 2번은 1문단에 쓰세요. 그리고 3번은 2문단에 써보세요. 4번은 3문단 자리에 써보세요. 이름은 문단이라고 돼 있지만 저는 그냥 어떤 내용을 쓰는 그거를 구획하는 그런 구분의 방식으로 저는 문단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계절의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면이라고 해서,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와 같이 이렇게 예시까지, 마치 교사가 옆에서 진짜 설명을 해주듯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처음에 좀 의문이었는데, 확실히 글쓰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왼쪽으로 읽어보고 쓰세요라고 했더니, 여기서 도움을 받는 친구들도 있었고, 물론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은 이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풍부한 글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상세한 지침을 주는 게 맞구나. 글쓰기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필수 단어라고 있어요. 어떤 글을 쓸 때 이 주제의 글에는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 있어서 이걸 안 쓰면 제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한 문단으로 쓸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까처럼 문단별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실시간으로 이게 AI가 피드백을 해주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피드백도 굉장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작자작과 비슷하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요. 그리고 요 친구의 쪽지를 보면은 AI가 점수를 줘서 이 점수는 제가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하죠. 이 점수는 큰 의미가 없다. AI는 굉장히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너의 이야기를 어른의 수준에서 판단을 할 것이니 점수가 낮게 나와도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아이들도 이제 그냥 그 점수를 재미있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읽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또 피드백을 해주나 좀 상세하게 봤더니 이 피드백을 해주고 좀 좋았던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가 이 부분은 이 내용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교사가 실제로 글쓰기 지도를 할 때 해주던 피드백 같은 거를 AI가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또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가니까 줄 서서 검사받을 필요가 없고 저는 전체 일괄 피드백 배부만 눌러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찰을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선생님, 저 이거 읽으면서 다음엔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고쳐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법의 정확성, 이런 거에서 문법 같은 것도 또 따로 규정을 해주니까 학생들마다 또 있는 게 달라요. 어떤 친구는 논리성에 집중해서 본인의 그 평가를 읽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되게 창의적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또 집중해서 보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세부 항목별 피드백도 아이들이 골라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이제 고쳐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쳐쓰기도 무제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2번까지만 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성한 글을 고쳐쓰겠습니까? 해서 확인을 했는데 저는 조금 여기서 되게 좋았던 게 두 단계로
그 글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맞춤법 수정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빨간 글자로 나와요. 근데 사실 띄어쓰기 같은 거는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러는데 이런 거를 또 잡아주니까 굉장히 좋았고 이 맞춤법 수정하기 단계를 넘어가야 내용 수정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맞춤법 먼저 수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 수정을 하는데 맞춤법 수정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적용만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거 틀렸는지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용도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 수정하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막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 피드백 내용을 본인이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피드백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는데 저는 사실 글쓰기에서 이 꾸며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글을 잘 못 쓰는 친구들한테는 요런 꾸며주는 말을 넣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드백을 해줬는데 그거를 A가 정말 이렇게 탁탁 집어서 잘 해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접속사 이거 논리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거 써보는 게 어때? 라면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추천을 해줬어요. 이 왼쪽에 있는 이런 피드백을 보면서 본인이 단계적으로 수정을 하니까 굉장히 좀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 글쓰기는 보통 저희가 꼭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런 효과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AI 주제 글쓰기를 하니까 이런 효과까지 더해지더라.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글을 쓰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으면은 예를 들면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글을 써보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AI 러닝으로 아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들어가서 보충 학습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경험치 또 이거 준다고 굉장히 좋아하던 네, 그런 친구였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글쓰기 과제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또 좋은 게 본인이 직접 생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추천 글감에서 불러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각 학년 학기별 단원의 사시별 이런 그 예시 주제를 여기에 일부러 글감을 다 생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4학년 1학기고 우리가 지금 2단원을 배우고 있다. 그럼 여기서 글쓰기를 한번 제시를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내가 좀 만들려고 하다가 요걸 한번 눌러봤더니 이 안에 이런 글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아까처럼 자유주제, 그냥 주제 글쓰기의 주제도 있지만 이렇게 학년별, 단원별, 주제별 이게 글감이 이미 제공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없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생성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여기 있으니까 굳이 안 쓸 이유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한번 활용을 해서 써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여기에 글 작성 안내가 이미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동물이 없는 동물원, 동물 없는 동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과 뒷받침한 내용을 써보세요라고 하고 그다음에 글쓴이의 의견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유 적고, 그다음 반대 의견 고려해서 적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 다시 강조하세요. 이게 사실은 그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글쓰기에 그 교과서에 나온 단계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매번 요렇게 요 단계로 쓰세요. 라고 항상 했었는데, 근데 여기는 이미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차시는 그 국어 시간에 그 국어 페이지에 제시된 글 말고 요걸로 전 대체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걸 보면서 쓰면 왼쪽에 이 작성 안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것도 유용하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연계 글감도 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춤법도 또 이렇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네, 이런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학년에서는 요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 단원에서 이렇게 평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요거에 관해서 좀 학습지를 가지고 원래는 단원 평가라든지 이런 과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제 그 토의 토론 그런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뒷받침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토의 활동에 참여하는 게 평가였는데 어떤 주제로 토의를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까 클래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클래스의 게시판에 너희가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좀 올려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받고 그 다음에 글쓰기도 한 번 더 해봤어요. 너희가 토의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그냥 글을 써봐라. 했더니 이제 저희 반에 어떤 친구가 쓴 거예요. 요리를 학교에서 배우면 좋을까? 이다. 그래서 요리를 학교에서 배우면 좋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도 만들어 보는데 그러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글쓰기 과제를 부여를 하는데 아까처럼 그 세부적인 지침이 없잖아요. 이걸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글쓰기 과제에 지침을 부여하는 것도 또 한참 써야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딱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요즘 한참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깊이 있는 학습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글쓰기가 깊이 있는 학습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른쪽 상단과 같은 능력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도 사실 깊이 있는 학습이 아직까지도 계속 많은 연수에, 정말 많은 연수에서 계속 그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올 때 이 연수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듣고 있지만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전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전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은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으니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깊이 있는 학습이구나 이렇게 대충 이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통 백워드 기반 설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개념을 좀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평가를 먼저 좀 설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경기도교육청에 뭐 어떤 이런 깊이 있는 수업과 관련된 뭐 프레임워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설명이 제가 이렇게 뭐 기대하고 봤던 건 아닌데 상당히 잘 돼 있어가지고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탐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표면적인 학습에서 탐구를 하다 보면 심층적인 학습으로 넘어가고 이 심층적인 학습을 할 때 이제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으면서 심층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전이학습으로 완료가 된다. 그래서 핵심 질문을 꼭 이 과정에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그럼 핵심 질문은 또 뭐지? 저는 이제 제가 그냥 계속 공부를 해 나간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 핵심 질문은 요런 특징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핵심 질문처럼 이제 탐구 질문을 좀 설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럼 탐구 질문은 무엇이냐?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개정교육 과정에 이제 저희가 핵심 아이디어랑 성취 기준이 다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핵심 개념을 추출하고, 이 핵심 개념을 가지고 기대하는 문장을 진수를 해서, 이 기대하는 문장에 대한 핵심 질문을 작성하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이렇게 교육 과정이 제시돼 있고, 여기서 핵심 개념을 뽑고, 그 다음에 이 핵심 개념을 뭐, 통해서 이제 도출하기를 기대하는 문장을 진술하고, 이거에 대한 탐구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탐구 질문에는 사실적 질문, 개념적 질문, 논제적 질문,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뽑기에는, 뭘 제 역량이 이렇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이제 그 GPT 같은 걸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GPT를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클래스팅에는 그 교사만 사용할 수 있는 GPT가 있어요. 젤로라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젤리같이 생긴 귀여운 아이가 있는데, 이 젤로는 GPT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근데 거기 클래스팅 안에 이 젤로를 누르면 이 GPT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주제를 활용해서 얘한테 그 글쓰기 과제에 대한 설명을 좀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제를 얘기했어요. 아,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탐구 질문 생성해서 글쓰기 주제를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뭐 핵심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 주제를 만들어줘.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글감을 넣을 때 주제, 설명, 필수 단어, 글 작성 안내를 넣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줘.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이 젤로가 이거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주제만 줬어요. 미래 교통순환이라고. 근데 글감에 대한 설명, 필수 단어, 글 작성 안내까지 이렇게 여기 네 가지로 이렇게 결론까지 학생들이 맺을 수 있게 다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주제 말고 성취 기준을 얘한테 주고 그거에 대해서 글 작성 안내를 좀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성취 기준만 줄게.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너가 알아서 핵심 개념을 추출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거에 관해서 도출하기 기대하는 문장을 진술하고 탐구 질문을 작성을 해줘. 그리고 탐구 질문 중에서도 그 사실적, 개념적, 논쟁적 질문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그 탐구 질문 만들어줘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이 애가 이 성취 기준만 가지고 이걸 다 뽑아줬고 그 다음에 놀라운 건 이 탐구 질문도 세 가지 단계로 다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이 탐구 질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글쓰기를 과제를 부여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글쓰기 과제를 내줘. 그래서 글쓰기 과제 중에 글감 설명, 필수 단어, 글 작성 안내를 이 주제 논쟁적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의 사회 변화를 떠올리고 미래의 변화를 상상해서 문화의 공존을 고민해서 결론을 쓰는 부분까지 이렇게 안내를 다
이 젤로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목 설명, 단어, 작성 안내를 이제 붙여놓고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보통 계획을 할 때 연초에 이렇게 성취 기준을 가지고 보통 계획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런 단계로 질문을 뽑아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좀 이제 작성 안내를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실제로 저희 올해 1학기에 그 저희 평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평가를 이렇게 그 젤로를 통해서 글 작성 안내를 하고 여기서 지도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이 왼쪽의 지침을 보고 오른쪽과 같이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 학생들이 쓴 걸 보니까 아, 어떤 친구는 어떤 부분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아니면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광의표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이걸 보니까 저는 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쓰기를 열심히 하고 요걸 쓸 때 이제 좀 어려운 친구들은 배움 노트를 참고를 해라. 그래서 배움 노트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이 결과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 교과에 AI 러닝에 들어가서 거기에 또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했더니 이 후속학습까지 이제 피드백까지 다 줄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글 쓰고 나면은 교사는 이렇게 피드백 일괄 전송을 눌러주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보내줄 수가 있고 여기 점수가 쭈루룩 뜨고요. 진행 중인 친구는 진행 중이라고 뜨고 피드백 전송이 완료된 친구는 완료가 됐다고 뜹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AI 글쓰기를 활용하는 것도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또 이 클래스팅 AI가 굉장히 좋은 점이 이렇게 그 학습하기 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하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고 아이템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템 상자에서 이제 자기가 그 여정 맵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계속 우주를 여행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 비행기가 앞순위에 있어요. 근데 그때 탈 수 있는 비행기, 뭐 수학 시간에 뭐 속도 20% 높이기 이런 비행기들이 있는데 이 비행기도 일반 비행기가 있고 뭐 희귀 비행기가 있고 레어 비행기가 있고 전설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들을 다 모으는 것이 이 학생들의 굉장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으로 학습 동기까지 부여가 되니까 또 좋고 이렇게 AI 교사 젤로가 너 이거 공부해 보는 게 어때라고 끊임없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야 공부 좀 시작해 볼까? 뭐 AI 평가 풀어볼까? 아무튼 뭘 푸는데 몇 초가 걸렸어. 그러니까 얘하고 직접 대화는 못해요. 학생들은 저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추천을 해주니까 일단 접속을 하면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템 상자이고요. 이걸 모아서 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정맵이라고 가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좀 학생들의 비행기를 가지고 아 내가 우리 반에서 어느 정도 순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 학교의 랭킹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반 지금 학급 학생들은 전국에서 2등을 했었어요. 지난달에. 달마다 랭킹이 나오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1등을 해보자 뭐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단원별로 수학의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지도학생 필요 2명, 3명, 11명, 2명, 1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저는 우리 반 친구들 곱셈과 나눗셈이 많이 부족했구나 해서 이제 연말에 시간이 될 때 이 부분을 보충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안에서도 어느 부분이 더 취약한지 이렇게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 특히 여기에 7명의 학생이나 취약하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거는 이제 학생의 화면인데 학생하면서 잘 풀면 이렇게 훌륭, 뭐 매우 훌륭도 있어요. 그리고 접상 수준, 정답률 낮음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빨간색이 있는 건 다시 푸세요 이러면 여기 다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영상 자료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시간 정오답표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 계획도 세워서 뭐 실제로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경우에는 실교놀이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즘에는 또 디지털 실교놀이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학생들도 좋은 점이 모든 교과에 있는 게 아니고 수학 교과만 그 단원에 처음 들어가면은 진단평가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팝업창이 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걸 안 하면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평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진단평가를 하고 좋은 점이 자기가 몇 학년 몇 학기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나오고 이거를 누르면 그 부분의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반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과목을 이렇게 학생 분포도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이런 걸 가지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일도 이렇게 클래스라는 공간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클래스라는 공간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그 평소에 국어 시간에 하고 싶은 말들, 뭐 자유 게시판 이렇게 해서 많이 해줬고 지금은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저희 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반인데 음, AI 원이 아니군요. 네. 현재 저희 반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클래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미래초 4회사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랜 친구들은 아직 게시판을 그렇게 많이 활용 안 했는데, 그 저희 반 인력이 그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자 친구한테 매일매일 요거 그 오늘 있었던 일을 쓰는 거예요. 오늘 운동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 쓴 거예요. 운동회 끝나고 들어오자마자 이걸 쓰더라고요. 이 기자가 굉장히 인기 직업이 되었어요. 이걸 쓰는 게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친구가 나름대로 또 기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직업 자기가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뭐 질문을 만들어서 학생들 인터뷰한 이렇게 쓰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터뷰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물어보기는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이렇게 또 활용을 하고 있어서 좀 클래스팅을 저는 전반적으로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시간을 넘기면 안 되니까 또 학생들이 이렇게 재밌어하는 클래스팅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도록 제가 잠깐 안내를 해드렸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수준별 학습지도 대체할 수 있고 학생 모두 몰입하는 학습을 좀 원하신다 하시면은 이제 AIDT를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이 클래스팅 AI도 상당히 괜찮더라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후기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쉴 겸, 힘들 때 쉬는 겸으로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학습 게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코스웨어 많이 고민하고 계시면 이렇게 클래스팅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지금 출석 체크 마지막 할 텐데요. 출첵하면서 질문 있으시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시간, 네, 잠시 Q&A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발표를 너무 잘해주셨는지 아무도, 네, 질문이 왔네요. 네.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중고등학생,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지금 잠깐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초등이다 보니까 중고등 안 쓰긴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처음에 자기 학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눌러보시면은, 여기 중 1, 2, 3, 고 1, 2, 3까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 고등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중고등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중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런 보상 같은 거 조금 있으면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고 하니까 저희 반 학생들은 집에 가서 자율학습으로도 제가 이렇게 숙제를 안 내줘도 그냥 자기가 재밌어서 했대요. 근데 중학교 뭐 형도 이거를 재밌게 해가지고 서로 둘이 순위 다툼을 한다면서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고등학교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5학년 담임생, 5, 6학년 담임생들 같은 경우에는 AIDT가 없으시니까 사실은 그 코스웨어가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좀 귀찮아서 여러 가지 과목에 각각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서 다양한 과목이 좀 합쳐져 있는 코스웨어를 찾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 그 진단 평가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문제를. 교사가 이거는 재구성을 할 수가 없고, 수학과만 있고, 그다음에 단원에 들어가면은 그게 딱 정해져 있어서, 왜냐면은 걔는 이제 수준에 맞춰서 내다 보면은 그 진단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진단표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괜찮아요. 이 클래스ing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 그 답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답을 보고 자기가 다시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결과가 심각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시키시면은 그 답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힘내세요. 신다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연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